지난 10월 2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친노년, 경기도 배송업체협의회, 경기도 친환경급식 중앙물류업체 등 코로나19로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과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제1의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배제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친환경 급식 꾸러미 사업 계획을 무시하고 대기업의 인스턴트 식품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경기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 관계자들을 도산케 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구축해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담회는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의 행태로 위기에 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인 박옥분 의원을 만나 경기도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교육부, 농식품부 등의 정부 부처와 여당인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불용된 급식 예산으로 가정급식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경기도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학생 수에 맞춰 169만 개의 친환경 계약재배 농산물 꾸러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비협조로 친환경 꾸러미는 3만 2천여 개밖에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3월에서 5월 출하를 목표로 계약 재배한 313농가의 69개 품목, 72억 원의 친환경 농산물이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꾸러미의 소분, 포장, 전처리 및 배송 작업 등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자 했던 전처리 배송업체들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전년 대비 80%의 급식 수수료 매출이 감소하면서 도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전처리 업체는 10개이며 종사자는 270여 명입니다. 도화시군을 연결하는 중앙물류업체 종사자는 30여 명, 경기도 33개 지역배송업체 종사자는 350여 명입니다. 이들은 급식 참여 농가와 업체의 손실 보전을 명분으로 급식 불용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지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현황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상반기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박옥분 의원에게 건의했습니다. 나아가 또다시 이러한 사태 발생 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 상황 친환경 급식 대응 매뉴얼 구축, 코로나 재확산 대비 대응 추진 체계 준비, 급식 참여 주체 간 협의 소통 구조 다양화로 친환경 급식의 질적 성장 토대 마련, 불안전한 급식 체계 보완을 위한 계약 재배 안정화 기금 조성,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흐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열심히 준비해 사무행정 감사를 하고 사무행정 감사를 마친 뒤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지 않으면 상반기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상화되지 않는, 정상화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상황을 예비하고 어떤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데 교육청이 나서지 않으면 날짱 꽝입니다. 왜 그러냐면 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50%, 경기도가 15%,
그리고 시군이 경기도가 15%, 시군이 35%를 부담하고요. 친환경 차액 지원 예산은 경기도가 50%, 시군이 50% 이렇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는 주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게 무상급식 예산의 사용 권한은 거의 교육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의 예산을 교육청이 사용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정이 납니다. 실제 각 지역에 보면은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부천, 시흥, 안양군포, 의왕, 화성, 안산 이런 데들은 각 지역에 급식 지원센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전혀 혼란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일처리가 싹싹 됐었어요. 근데 급식 지원센터가 없는 지역들은 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혼란이 엄청 가중됐었어요. 컨트롤타워가 없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진짜로 그 부천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도 저희 경기친환경 배송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급식 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매뉴얼 싹 정해가지고 어떤 제품 집어넣자. 그 배송업체들이랑 협의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쫙 이루어졌어요. 그런 업체들은 배송업체들은 도움을 좀 받았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 됐을 때 보존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과연 배송 시간을 탄력적으로 줄 것인가 단가를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 계약 기간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인가 되는 부분이 중앙이나 뭐 교육청이나 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을 같이 합니다. 서울급식을 같이 하는데 서울은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해 줬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3%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센터 수수료도 돌려줬어요. 자기네가 받는 3.14%도 일시적이지만 조금이라도 너희가 갖고 버텨라라고 줬는데 경기도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그 이용자가 많은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꾸러미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꾸러미도 저희가 좀 타격이 컸었는데요. 저희가 농협 택배를 같이 했죠. 이번에 저희랑 견적을 이제 택배 견적을 저희가 해가지고 냈는데 80만 박스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평상적으로 2,500원이 제일 마진 우선이거든요. 아이스박스는 사실 3,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계 배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80만 박스이기 때문에 물량으로 저희가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공익적인 성격이라서 저희가 2,000원에 제한했었는데 실제 나온 거는 4만 박스가 안 돼가지고 저희는 그러니까 많아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량으로 이익이 적더라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할 수 있었는데 물량이 워낙 적고 저희는 8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시켜놨었는데 인력이 없어버리니까 꾸러미 하면서도 적자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꾸러미 한달에서 모든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려도 돼요. 네. 급식비를 주면은 우리 조리 정사원들 공무직들 있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식품비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급식 질이 낮다고 해서 식품비하고 인건비를 급식비에서 분할하자고 분리하자고 계속 같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그저께 올 상반기 때인가 토론을 했는데 의원님 오셨는데 점검한다고 교육청의 과장이 들더라고. 계속 한다고 지금. 이 부분을 이번에 행감 때 이 분리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냐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만 네네. 엄청 큰 겁니다. 이거. 급식비랑 인건비랑 같이 예. 그게 여기도 그러고 딴 데도 그런. 아니 거의 서울이나 뭐나 이제 조금만 빼고 경기도만 그렇게 남았어요 지금. 경기도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상급식 우리가 잘했어도 중학교 이런 데 욕먹는 거예요. 왜? 네네. 급식 질이 낮으니까.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육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보육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비는 주듯이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유치원이나 학교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지 않다고 그 월급 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다 공적 영역이야. 공적 영역에서 공공재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공공성이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그 국가에서 다 어떤 상황이라도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를 해줘요. 보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급식 문제가 그동안 사적화된 부분이 이제 이 먹거리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은 사적화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먹는 문제 갖고도 장난도 안 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